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물질대사가 나와요. 물질대사가 뭐냐? 물질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뜻한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 세포들은 물질대사를 함으로써 에너지를 얻고 또 세포를 구성하거나 생리작용 조절이 필요한 물질들을 얻는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물질대사를 통해서 에너지와 물질들을 얻는다. 그리고 이때 물질작용이 일어날 때는 항상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라는 특징이 있고, 또 생체 촉매라는 것이 관여를 해요. 그리고 이 생체 촉매는 효소의 일종인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한번 보면은 작은 분자와 큰 분자로 분리돼서 나와 있는데, 일단 작은 분자는 다른 말로 저분자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분자량이 작은 물질이다. 그리고 큰 분자는 고분자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분자의 예시로 아미노산이 나와 있죠.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단위체였어요. 그런데 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려면은 에너지를 끌어와야 돼요. 흡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합쳐지는 동화작용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쳐진다. 합쳐질 때 동화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화작용을 통해서 단백질이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생체 촉매라는 거예요. 이 생체 촉매가 어떤 건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생체 촉매가 관여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화작용을 할 때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요. 이건 어떻게 알면 좋냐면, 이 그래프를 읽어보면은 반응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 물질의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변하냐를 나타내주는 그래프인데요. 원래 작은 분자 상태로 있었으니까 반응물의 에너지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다가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했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커진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을 흡열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열을 흡수한다.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다 라고 해서 흡열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동화작용에서는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다음으로 이제 다시 중간 그림을 볼게요. 큰 분자, 포도당 같은 큰 분자가 분해가 되는 과정이 나와 있죠.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은 바로 세포호흡이죠. 포도당이랑 산소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때는 분자량이 큰 물질에서 분자량이 작은 물질로 되니까 분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분해되는 작용을 이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화작용을 할 때는 항상 에너지 방출이 수반된다.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어느 정도 내뱉는 거죠. 그래서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되는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을 한다. 발열 반응은 말 그대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크죠. 고분자 물질이니까 에너지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생성물은 에너지가 작아졌어요. 여기서는 저분자 물질이니까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중간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이화작용에서는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체 촉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맨 밑으로 와서 생체 촉매가 나오는데, 이 생체 촉매가 무엇이냐? 생명체 내에서 합성돼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물질이다. 그리고 효소라고 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물질 대사를 어떻게 촉진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원래 체온에서 일어날 수 없는 반응들을 효소가 있음으로써, 생체 촉매가 있음으로써 반응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대사가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게 해준다. 그게 바로 핵심이죠. 이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식을 한번 써볼게요. 네, 이것이 생명체 밖에서 일어날 때랑 생명체 안에서 일어날 때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달라지는데, 생명체 밖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 포도당이 산소를 만나는 거죠. 그런데 산소랑 반응하는 반응을 연소라고 불러요. 연소. 그래서 포도당을 태우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연소는 온도가 400도 정도는 돼야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생명체 안에서는 세포호흡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세포호흡은 우리의 온도인 36.5도에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명체 밖에서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생명체 안에서는 왜 이렇게 온도가 낮아도 반응이 되냐? 이게 바로 효소 때문인 거예요. 효소의 유무에 따라서 효소가 반응을 촉진시켜줘서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볼게요. 네, 그래서 효소의 기능을 자세히 볼 건데,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활성화 에너지가 무엇이냐?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이 개념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왼쪽에 그래프를 잠깐 보면 반응물에서의 에너지가 보이고 생성물에서의 에너지가 보이죠. 그런데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원래 필요해요. 반응을 하려면 순간적으로 많은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효소가 있다. 효소가 있으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낮더라도 반응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반응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효소의 역할은 바로 이것이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준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한 번 더 봐야 될 거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그래프에서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더 크죠. 그러면은 반응물의 에너지를 밖으로
버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니까 발열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누가 더 큰지 비교해서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알아주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열을 한 만큼의 에너지를 반응열이라고 불러요. 반응물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빠져나왔냐,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얼마냐를 알려주는 게 반응열이죠. 네, 그래서 이것까지 알아주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시 이제 효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라고 나와있죠. 그런데 단백질 하면은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단백질은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입체 구조를 갖고 있어서 어떤 약점이 있다고 했죠? 입체 구조는 열이나 아니면 산에 의해서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 약하다. 열하고 산에 약하다. 그래서 효소 같은 경우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적정 온도가 있어요. 그리고 적정 산성도도 있는 거죠. 그래서 효소는 적정 온도와 적정 산성도에서 반응을 잘 할 수 있고, 이 온도랑 산성도가 많이 높거나 많이 낮으면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효소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 효소는 입체 구조가 있다 했죠. 그래서 그 입체 구조에 맞는 반응물하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활성화 에너지를 많이 낮춰주는 역할을 해서 반응을 촉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효소의 작용 원리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이 효소이고 입체 구조를 갖고 있죠. 그리고 반응물도 입체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효소와 반응물이 정확하게 결합을 한다. 그럼 이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이 결합된 상태를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결합이 됐을 때 반응을 촉진시켜줘서 이런 식으로 생성물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효소의 특성이 있는데, 효소의 특성 중에 기질특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효소는 입체 구조에 맞는 특정 반응물하고만 반응을 한다. 딱 1대1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을 했을 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보면은 효소는 반응이 일어난 후에 생성물하고 분리가 되고 같은 종류의 다른 반응물과 다시 결합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 그림으로 잠깐 넘어와서 이런 식으로 3번 과정에서 반응이 끝난 효소도 다시 기질이 오게 되면 결합을 똑같이 하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소는 계속 재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효소와 반응물의 농도에 대해서 볼게요. 반응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서는 이제 반응물의 농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초기 반응 속도가 어떻게 변하냐라는 것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잠깐 보면은 이 지점까지는 반응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죠. 그런데 이 지점부터는 이제 반응물의 농도가 아무리 커져도 계속 반응 속도는 똑같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어떤 특정 수준에 이르러면은 반응의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데, 이유는 바로 몸속에 있는 효소의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효소의 개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반응물이 아무리 많이 와도 다 결합을 이미 하고 있으면은 새로 추가된 반응물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몸속의 효소의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반응물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어느 수준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효소와 생명 현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가장 문제에 많이 나오는 예시인 카탈레이스로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1번을 보면 3개의 시험관이 있고 ABC 시험관이 있고, 여기다가 3%의 과산화수소수를 3ml를 넣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과산화수소의 반응식도 알아줘야 돼요. 과산화수소는 자연적으로 놔두면은 물하고 산소로 분해가 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분해가 가능한데, 그런데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게 되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낮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과산화수소 분해는 카탈레이스가 효소로서 분해를 촉진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2번을 읽어볼게요. 시험관 A는 그냥 그대로 자연 상태로 두고, 시험관 B에다가 감자 조각을 두고, 시험관 C에는 생간 조각을 넣는다고 합니다. 이 감자 조각과 생간 조각에는 카탈레이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분해를 촉진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감자 조각이나 생간 조각을 삶거나 하면,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온도에 굉장히 약해서 입체 구조가 열에 의해서 변형돼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까지 잘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는 가만히 놔두고 B에는 감자 조각, C에는 생간 조각을 넣었어요. 그래서 3번을 보면 시험관 A, B, C에서 각각 기포가 발생하는지를 관찰하래요. 그러면 기포가 발생한다는 거는 과산화수소 분해가 일어날 때 나오는 이 산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산소에 의해서 기포가 많이 발생을 하냐라는 거죠.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과산화수소를 그냥 놔둔 수용액이죠. 분해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 B와 C 같은 경우는 감자 조각이나 생간 조각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감자 조각이나 생간 조각에는 카탈레이스가 많이 있어서 과산화수소를 많이 분해함으로 산소가 많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기포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번 해볼게요. 4번은 꺼져가는 불씨를 이 시험관 B하고 C에다가 넣어본대요. 그래서 불씨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한대요. 그런데 이 꺼져가는 불씨는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산소를 만나면은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산소가 연소를 시키기 때문에 산소에 의해서 불이 활활 잘 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B와 C 같은 경우는 불이 붙겠죠. 산소가 계속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면 산소에 의해서 불이 활활 타오른다. 그리고 이제 5번에서는 과산화수소를 더 넣는데요. 과산화수소를 추가적으로 넣고 변화를 관찰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느냐? 반응이 그만 일어나냐? 아니면 계속 일어나냐? 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답을 말하면 둘 다 계속 반응합니다. 이유가 왠지 알아야겠죠? 왜냐면 효소는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효소는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과산화수소를 다 분해했어도 이제 효소의 상태는 그대로라서 다시 또 넣으면은 또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